안녕하세요. 예, 3주차, 머리가, 우회가 벼습니다만. 자, 3주차인데, 신규분들은 이제 처음 올해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3주 정도 되셨으면은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자기가 가고 있는 상태가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그 기준은 그 과목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주에 했던 것을 이제 이어서 이제 그 과목이 시작되면은 이제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한 30분 지날 때까지 이게 이 과목인가 저 과목인가 구분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지금 입문 과정 정도 수준은 신규분들 기준으로 좀 전에 이제 27회 응시 한 번이라도 책을 보시고 이제 하시는 분들 기준이 아니라 처음 공부하시는, 지금 입문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지금 입문 과정에 있어서는 이 과목이 공법 하는구나, 이 과목이 민법 시간이구나 정도만 들리시면 입문 과정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다루는 게 지적, 공시법령, 지적과 등기 중 지난 시간에 지적을 이제 해나갔죠. 자, 그럼 이제 요 얘기가 떠오르시느냐를 이제 갖고 이제 시작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지적이라는 것은 토지에 관해서 공적 장부에 등록 관리하는 국가의 법제도를 이제 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장의 법전에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 이게 법률 용어가. 자, 그러면 지적은 땅지자의 본적 적자입니다. 땅의 본적을 관한 사항을 등록 관리하는 제도. 그러면 이 지적이라는 법률 용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단어의 구성 요소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토지가 있어야겠고 땅지자니까. 땅의 본적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가 있어야겠죠. 그 공적 장부를 지적, 공부 이렇게 이제 법률 용어를 들어갔고, 그러면 땅에 관해서 국가의 공적 장부인 지적 공부에 땅의 본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국가 공무원의 행위가 있어야겠죠. 그걸 이제 이렇게 배웠습니다. 등록이다. 그러면 지적이라는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이 법률 용어가 성립되기 위한 필수 최소한의 세 단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세 단어는 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러면 지적이란 이렇게 부르면 이 세 단어를 이으시면 됩니다. 지적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 관리하는 국가의 법제도 이름을 법률 용어 지적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토지가 지적 공부에 등록 관리되는 토지요? 이제 이렇게 배웠죠. 모든 토지. 모든 토지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및 부속도 소유 이렇게 이제 배우셨고, 요 토지, 모든 토지를 등록 관리하는 국가의 공적 장부 명칭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면 지적 공부. 그 지적 공부는 크게 이제 오늘 이제 요걸 구체적으로 들어갈 건데, 대장 4가지, 도면 2가지, 그 다음에 대장 형식의 이 2가지를 합친 대장 형식의 도면 1가지 해서 총 7가지의 지적 공부, 이제 오늘 이걸 학습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토지 정보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등록하는 이제 2가지를 배우셨죠? 등록하는 국가기관이 누구요? 등록 주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국가기관 누가 등록하도록 되어 있냐면, 제가 이제 약칭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원이 위치한 토지가 모든 토지에 해당하니까 이걸 지적 공부에 등록 관리하면 비전동의 토지를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 관리 못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권한을 갖다 평택시장한테 위임을 해준다 했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비전동의 토지를 등록 관리하는 평택시장을 법률용어로 지적 소관청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배우셨고, 그러면 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갖다가
지적공배 등록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일컬어서 법률용어로 지적소관청이다. 이제 이렇게 배우셨고, 그 다음에 지적공배 이제 등록해야 되는데 무엇을 등록해야 되느냐면, 자, 등록사항이라고 하는데, 등록사항은 크게 주종으로 이제 이걸 가릴 줄 아셔야 돼요. 이제 주된 등록사항이 있고 종된 등록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토지 정보를 갖다가 변경하고자 하면은 시청으로 가야 되는지 등기소로 가야 되는지, 왜? 똑같은 하나의 토지 정보를 갖고 두 가지 정보를 두 개의 관공서에서 다 관리해 주기 때문에 주된 공시 내용이 다르다 그랬죠. 시청 지적공배 등록하는 주된 공시 내용은 표시에 관한 정보. 자, 권리에 관한 정보는 등기가 주된 공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지적공부에도 권리에 관한 내용을 등록 관리하지만 등기되어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서 종된 관리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지적공부의 주된 등록 내용인데, 이 표시에 관한 사항은 자, 요거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는 모든 토지지만 등록하는 토지의 단위는 구체적으로 평택시장인 지적소관청이 평택시내 모든 토지를 등록 관리하지만 하나 단위로 만들어서 토지를 등록 관리하죠. 그럼 지적공부에 등록 올리는 토지 하나의 단위를 필지, 이렇게 법률 용어를 배우셨고, 자, 이 필지가 만들어지려면은 필지 지적공부에 소재를 등록해야 되고 지번을 등록해야 되고 지목을 등록해야 되고 측량해서 경계를 그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을 등록해야지만 이 필지라는 게 비로소 만들어지지.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제 배우셨던 거. 지적공부의 필지 토지의 소재를 등록한 다음은 그 필지가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 중 어디에 있는 토지야, 그 이름을 부여하는 게 토지의 소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용어로 행정구역의 명칭,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야 라는 걸 지적공부에 등록해 줘야 돼. 그걸 토지의 소재를 등록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은 미리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평택시장이 이 필지 지적공부 행정구역 명칭을 뭐로 부여해 주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행정구역 명칭이 미리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평택시장인 지적소관청은 이 소재를 등록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평택시 비전동에, 자, 그 필지와 평택시 비전동의 다른 필지를 변별하기 위한 사람의 이름 같은 걸 부여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 사람의 이름의 기능을 하는 게 지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번은 필지마다 변별하기 위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번호를 법률용어로 지번. 그러면 번호는 뭐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알파벳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한글로. 아라비아 숫자로. 단 예외가 있죠.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아라비아 숫자 앞에 반드시 한글 산자를 부여해서 등록할 것. 그 다음에 필지마다, 자, 땅이 쓰이는, 필지가 쓰이는 용도를 법률용어로 지목. 토지가 용도가 있고 건물도 용도가 있다. 토지의 용도는 총 몇 가지로 용도를 등록하도록 된 28가지. 그러면 비전동의 땅만 해도 수천 필지가 되는데 1000필지, 2000필지, 3000필지 엄청 많은 필지가 있는데 그 현지의 땅의 용도는 수없이 많지만 지적공부에는 그 현지에 쓰이는 용도로 다 등록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는 28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용도로만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여러분들 물권법을 민법에서 배우시면 물권법정주라는 법률 용어를 배울 겁니다. 물권의 종류, 물권의 개수는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임의로 만들 수가 없고 법률 관습으로 정해져 있는 이름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에 정해져 있는 물권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8가지이지요. 아, 그래요? 아니요가 아니라 그래일 거예요.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물권의 종류는 총 8가지예요. 법률에 있는 물권의 이름만. 관습은 말고, 관습법에 있는 물권의 이름 말고. 법률에 정해져 있는 물권의 종류는 총 몇 가지? 8가지. 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시가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건 합격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합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좀 같이 계속 소화를 시켜드릴 거예요. 물건의 종류 8가지. 이제 이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고민 없어. 근데 이제 27회 공부하시면 물건의 종류가 8가지였던가? 아닐 텐데.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물건 종류, 법률에 나와 있는 물건의 종류는 8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죠. 제가 소개시켜드릴게 간단하게 이름만, 맞아! 이렇게만 들으시면 돼.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예. 그걸 법률로 물건, 토지, 건물이란 토지, 건물,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물건에 만들 수 있는 권리의 종류는 다시 한번 법률 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는 함부로 창설하지 못한다를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물건의 종류가 총 몇 가지? 8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그걸 왜 소개시키냐? 이것도 같은 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지 비전동의 땅의 개수는 수천 개의 땅의 개수가 있지만 비전동 안에도 그러면 땅의 용도를 지목이라고 하는 땅의 용도도 수천 개가 있다 아니면 법률에 정해져 있는 28종류 중에 어느 하나의 용도로만 등록이 되어 있다. 법률에 정해져 있는 28종류 중에 어느 하나의 용도로만 등록되어 있다는 걸 지목 법정주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소개시켜 줄 때 부동산 중 대표적인 부동산이 토지가 있다면 토지 위에 정착해놓은 건물도 대표적인 부동산 아닙니까? 이거 이제 토지의 용도가 있듯이 건축물도 용도가 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 고상철 교수님하고 공법 시간에 배울 텐데 건축법에 건축물의 용도도 수천 가지 용도가 있지만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는 용도도 법률에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죠. 건축물이 쓰이고 있는 실제 용도대로가 절대 아니고 법률에 정해져 있는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29종류가 이제 공법 시간에 여러분들 배울 겁니다. 이제 입문 과정에서 이 정도는 갖고 건물의 용도도 현재 건축물은 수없이 많아도 건축물의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수천 가지 용도가 아니라 29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용도로 토지 용도,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용도도 비전동 안에만 해도 수천 필지의 토지가 있지만 토지의 용도도 28종류 중에 어느 하나의 용도로만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 용도 28종류, 건축물의 용도 29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갔었죠. 예, 그럼 이제 지난 시간 3시간 한 거 다 압축해서 이제 떠올린 것이고, 이제 오늘 이어나가시면 되는데, 자, 그 필지와 비전동의 다른 필지, 내 땅과 비전동의 다른 옆에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구분하는 기준을 가려줘야죠. 내 땅이 여기까지고 그 옆에 소유자의 땅이 여기까지요. 그 구분을 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구분을 지어주는 게 경계입니다. 그걸 법률용어로 경계다. 지적 측량해갖고 경계를 정해줍니다. 자, 경계는 자 그러면 현지의 담장이 아니고 지적 측량하여 지적 공부, 지적도 임야도라는 도면에 등록해놓은 선을 법률용어로 경계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은 그럼 그 경계선 안에 그 필지의 넓이 값이 얼마인지를 측정해 놓은 것이죠. 이걸 면적이다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우셨던 내용이고 오늘은 이어서 이제 그러면 이 토지 등록해야 될 이 정보를 갖다 등록 관리하는 공적 장부 명칭을 법률용어로 지적 공부 이 내용을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까지죠. 지적 공부 4종류, 대장 4종류, 도면 2종류, 대장 형식의 도면 1종류, 총 7가지 있다. 요까지 배우셨죠? 그럼 이제 오늘은 요걸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재로 보시면은 147페이지. 자, 그럼 147페이지 먼저 키워드 작업을 볼까요? 지난 시간 한 거 복습으로만 키워드 작업하시면 되니까. 자, 1 지적 공부 종류 이렇게 나오죠. 그래 놓고 거기에 지금 체계도가 있을 텐데 지적 공부해 놓고 대장 이렇게 나와 있고 대장 안에 1, 2, 3, 4, 1년 번호 장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개가 이제 눈으로 들어와야죠. 첫 번째 토지대장, 두 번째 임야대장, 세 번째 공유지역명부, 네 번째 대지권 등록부. 자, 대장 네 종류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구분해야 될 거, 대장이라는 이름 자체는 몇 가지만 있냐면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있죠. 공유지역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를 잘 기억하셔야 돼. 대장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그것은 법률적으로 대장으로 법률적으로 만들어져 대장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 토지임야대장만이 대장이 아니고 공유지역명부와 대지권 등록부까지를 법에서 대장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면이 있죠. 자, 도면은 두 가지가 그 안에 배당돼 있죠.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자, 그 옆에 도면 옆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거기에다가는 그걸 메모해 주셔야 돼요. 대장 형식의 도면 메모. 필기용으로 메모. 대장 형식의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메모하신 분은 이제 익힘 작업 이해하셔야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지적 공부는 그러면 대장 형식의 도면이라고 메모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짬뽕의 성질을 지니는데 결론적으로는 대장인지 도면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장 쪽이 아니고 도면 쪽입니다. 대장 형식의 제가 도면이라고 메모하라 했지 않습니까? 도면이긴 도면인데 순수한 도면이 아니고 대장이란 문자 형식을 지닌 도면을 갖다가 대장 형식의 도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 작업을 할 줄 아셔야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쪽을 하셔야 돼. 그러면 지적 공부 넷, 둘, 하나 총 7가지 지적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할 줄 아셔야 돼. 한 필지 토지를 갖다가 지적 공부에 등록 작업하려면은 이 토지를 갖다가 등록 작업하는데, 자, 지적 공부에 어떻게 작성해서 등록하느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알파벳을 이제 항상 여기다가 지금 안 해도 되겠다, 알파벳. 자, 이제 볼게요. 한 필지 정보를 지적 공부에 등록 작업을 이제 지적소 관청에 하는 데 있어서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본하고 옵션을 하셔야 돼. 기본은 반드시 등록되는 작성하는 장부가 이제 기본이고, 옵션은 일반적인 필지에 대해서는 작성해주는 지적 공부가 아닌데 이 토지에 옵션 정보가 생겼을 때 별도로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 지적 공부를 제가 이제 옵션 이렇게 용어를 사용할 겁니다. 교재 갖고 전혀 이해 못합니다, 이거는. 자, 근데 꼭 하셔야 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험에 있어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건 일제시대 때 1910년 한일합방 되고 나서 토지조사령이 1912년서부터 이제 등록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놈들이 어디에다 등록 작업을 해놨냐면 1912년서부터 18년까지 여기에다 등록 작업을 했습니다. 자,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6년 동안 일본 애들이 뭐 우리나라 식민지 지배하려고 언제 우리나라 조선인들이 식민지 그 주민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이제 그 땅만 기준으로 조선인들이 거주하는데, 그리고 일본으로 쌀을 수확해 가기 위해서 비옥한 땅이 어딘지 거기만 골라갖고 6년 동안 어디에다 등록 작업했냐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6년 동안 이제 요 작업이 끝마쳐지면 6년 동안 여기에 다 등록을 우리나라 조선의 땅을 다 등록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야조사령에서 1918년서부터 여기에 등록하지 못한 나머지 필지들을 조사해서 사글이 어디에다 등록 작업했느냐면은 여기에다 등록 작업한 겁니다. 임야대장과 임야도 이래갖고 기본 골격이 만들어지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광복이 되고 지금 1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답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체계 자체에서부터가
지적공부를 만든 게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라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애당초 통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이 이원화되었다고 제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드렸을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통치하고 지네 쌀 생산하는데 쌀 생산해서 가져가려고 이걸 등록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따먹고 나서 저 중국으로 이제 일본 애들이 욕심이 나니까 또 저 중국도 따먹을 땅 따먹게 하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식민지 1기 정책, 식민지 2기 정책인데 중국의 땅 따먹기 작업 들어가려면 우리나라를 중국 땅 따먹기 위한 전쟁 기지로 우리나라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국사교과서 국정화 요새 이슈지 않습니까? 이 국사를 배우신 분들은 병참기지화 정책이라는 게 뭔지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옛날에 초등학교 때 얘기는 아니고 병참기지화 정책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식민지 이제 다 이제 했어. 그러고 나면은 중국 애들 땅 따먹기 위해서 전쟁의 기지로 우리나라를 사용한다. 전쟁 기지로 우리나라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 기지로 사용하려면 그 전쟁 기지인 우리나라 땅에서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총알도 만들어야 되고 석탄도 캐갖고 글로 열차 수송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광물 나는데 총알 만드는 거, 철광 그런 거 다 어디에 있어? 논밭에 있나 아니면 산 속에 있나? 예.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임야도 등록 작업을 한 겁니다. 예, 병참기지화 정책에 의해서. 예.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등록되면은 일단 일반적인 필지들이 여기 토지대장과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 작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옵션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에 옵션 정보가 생겼을 때 그 옵션 정보는 이 기본 사양에 해당하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같이 해주지 말고 별도의 지적공부에 따로 등록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게 자 옵션 정보가 간단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겁니다. 땅 필지에는 소유권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소유권은 한 사람이 소유하는 걸 단독 소유. 그러면 그 하나의 소유권을 갖다가 꼭 한 사람만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소유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 사람이 소유하면 우리나라 민법 물권법에는 만약에 필지 하나의 소유권을 세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세 개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유권을 분바이 형태로 인정하죠. 그 분바이를 법률 용어로 지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럼 하나의 소유권을 갖다 세 사람이서 분바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갑이 얼마만큼 분바이를, 을이 얼마만큼 분바이를, 병이 얼마만큼 분바이를, 그걸 공유 지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공유 지분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같이 등록을 해주지 말고 별도로 그 분바이 지분 관계를 어디에다 따로 등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냐면 여기에다가 공유지. 자, 그러면 이제 뭐 요새는 한자를 안 쓰니까 법전에도 한자를 안 쓰는데 그 뜻은 다 한자입니다. 같을 공자죠. 모두 공자. 그 다음에 있을 유자, 땅 지자. 그 다음에 이을 연자의 이름 명자. 공유하고 있는 땅일 때는 공유는 하나의 소유권을 몇 인 이상이 소유할 때를 민법상 공유라고 하느냐,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을 때를 공유다 법률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자,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때는 이을 연자의 이름 명자입니다. 그러면 소유자의 이름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다가 기록해줘 이어서 별도의 지적공부에 따로 기록 관리해 주라는 겁니다. 그 별도의 지적공부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게 공유지 연명부. 그러면 자 갈게요. 이 토지가 비전동 10번지 필지 토지일 때 10번지 필지 토지 소유자가 갑, 을, 병이라면은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갑, 그리고 왜 바깥 외자 왜 2인 이렇게 씁니다. 2인. 그러면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다 나온다? 한 사람만 나온다. 한 사람과
나머지의 명수만 표시됩니다. 2인이면 2인, 갑 외 3인이면 3인, 4인이면 4인. 그러면 갑 외 4인 토지대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땅 소유자가 몇 명이라는 겁니까? 갑 외 4인 이렇게 토지대장에 나오면 5명.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사람 갑만 나오잖아. 그럼 나머지 네 사람은 어디 있어? 이을, 연, 이름, 명. 공유지, 연명부에 봐. 갑 말고 땅 주인이 또 누가 있는지는 무엇을 봐? 공유지, 연명부에 따로 기록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옵션인지를 아셔야지. 그럼 일반 필지는 공유지, 연명부라는 지적분부가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대지권이란 이제 민법 거의 다 완벽히 마스터가 돼야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자, 간단하게만 지금 이해를 일단 해야 뭐 이거를 알아듣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와 토지 위에 지어놓은 건축물이 있다면 건물과 토지는 소유권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 우리나라 법률적으로 두 개죠. 그럼 두 개라면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했던 갑은 건물 소유권 1개, 토지 소유권 1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은 건물과 토지를 따로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꼭 같이 팔아먹어야 됩니까? 따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그걸 까먹으시면 안 돼.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준비 가요. 토지 있어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이 이제 이번에는 건물이 있긴 있는데 일반 건물이 아니고 분양받은 건물이 있어. 분양받은 주거용 건물. 쉽게 얘기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이렇게 할게. 뭐 어렵게 해요. 아파트 가지고 그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 아파트야,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 소유자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은 자기 아파트가 건물이죠. 건물도 아파트 자기 거. 그 아파트 건축된 땅도 자기 거, 남의 거. 자기 거. 그럼 가요. 자, 시작. 아파트하고 땅하고 따로 팔아먹을 수 아파트 주인들. 아파트하고 땅하고 팔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다시 한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유, 큰일 났네. 팔아먹는다고 중개사무실에 한번 물건 내놔봐. 나 아파트 너 좀 팔아주시오. 한번 근처에 중개사무실에 가서 개공 사무실에 가서 한번 물건 내놔봐. 아파트 한 팔았는데 땅 집은 나 안 팔 거예요. 한번 내놔봐요. 거기서 몰라 또. 중개사무실 개공 하시면 뭐 모르시는 분은 몰라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요. 자, 좀 더 그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 일반 토지와 건물은 분리 처분할 수 있지만, 없지만이 아니고 있지만, 토지와 그 위에 건축물이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분양받은 건축물일 때는 건물하고 땅하고를 분리할 수 없도록 특별법에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자, 이제 갈게요. 감이 잡혀야 뭐 얘기를 들어가기 때문에. 대지권이란 건물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땅 지분권을 대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건물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땅 지분권을 법률용어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이제 민법 끝에 민법 한 3바퀴 돌고 나면 이제 그때서 이제 이해할 내용을 전 이걸 해야지 뭐 제 얘기를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감을. 그 대지권은 뭐가 있냐면 토지 소유권으로 지분을 가질 수도 있어요. 토지 지상권으로 지분을 가질 수도 있고, 토지 전세권으로 지분을 가질 수도 있고, 토지 임차권으로 지분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일단은 근데 이게 뭔지 감 자체가 잡혀야 된다는 거죠. 일반 토지와 건축물은 따로 분리할 수 있는데 토지와 건축물과 토지 분리할 수 없는 토지 지분을 갖다가 일컬어서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한다? 대지권. 대지권이 있다는 건 이 토지 위에 일반 건축물이 있다는 겁니까? 분양 건축물이 있다는 겁니까?
그게 연상이 되셔야 이제 얘기가 쉽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 위에 비전동 10번지 필지 토지 위에 분양 건축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번지 필지 토지 위에 분양 건축물은 101호만 분양받아 오는 게 아니라 그 건축물 안에 101호 분양받은 사람, 102호 분양받은 사람, 103호 분양받은 사람, 2층에 가서 2층에 201호 분양받은 사람, 10번지 필지 토지 위에 2층에 202호 분양받은 사람, 301호 분양받은 사람, 302호 분양받은 사람의 지분을 갖다가 따로 기록 관리해 줘야죠. 그 지적 공부 이름을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보면, 그러면 비전동 10번지 필지 토지에 반드시 만들어주는 지적 공부가 아니라는 걸 지금 이해 작업하셔야 된다는 거죠. 비전동 10번지 필지 토지 위에 실무로 연상하시면 어떤 건축물이 건축된 때 분양 건축물이 건축된 때 법률 용어로는 비전동 10번지 필지 토지에 대지권 등기가 된 때 따로 등록 관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지적 공부 이름을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죠. 네. 자, 이제 갑니다. 요거. 자, 그러면 이 토지가 비전동 10번지 필지 토지를 갖다가 지금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지금 등록돼 있을 거 아닙니까? 토지대장에 등록돼 있으면 10번지,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으면 비전동 산 10번지로 이제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갈게요. 등록되어 있는 이 비전동 10번지 필지 토지에 자, 토지를 갖다가 땅 개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개발은 땅을 처음 만드는 겁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땅을 갖다가 새로 만드는 겁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땅이라는 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도 등록되어 있을 수 있고 밑에 임야대장에도 등록되어 있을 수 있잖아.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제 부동산 공법이 개발법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법에 해당하는 이제 개발법이 수천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배우는 개발법은 이것밖에 안 배워. 도시개발법,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두 가지 개발법밖에 안 배워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개발법인데 그것만 하셔도 충분하니까 일단은 그러면 도시개발법이나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땅 개발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개발 들어간다는 건 땅을 처음 만드는 겁니까? 이미 있는 땅을 갖다가 법률에 의해서 사망신고, 땅 사망신고를 내고 땅을 갖다가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겁니다.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땅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 토지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인데 공법에 근거해서 이 땅을 사망신고내고 땅을 개발을 해서 필지구획을 새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필지구획을 새로 하면은 자, 반드시 새로 기본에 등록해야죠. 그러면 예전에 일본놈들이 등록해놨을 때는 토지대장에 등록해놨고 나머지 토지를 임야대장에 등록 작업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을 개발을 완료해서 새로 땅을 출생신고를 할 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법에서 반드시 어디에다가 토지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냐면 토지대장 지적도에만. 옛날에 일본 놈들은 토지대장 쪽 거기에 등록 안 된 땅은 임야대장 쪽에 땅을 출생신고해 놨잖아요. 근데 종전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땅을 갖다 사망신고를 내고 땅을 개발 사업을 완료해서 따로 땅을 새로 출생신고를 하는 때는 선택권이 절대 없고 반드시 어디에다만 출생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출생신고를 하고 그러면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출생신고를 한 다음에 이 토지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둔 토지가 아니라 개발을 해서 새로 만든 토지 아닙니까? 종전에 일제시대 때 만든 토지보다는 좀 더 땅을 정밀하게 관리하도록 옵션을 부여해놨습니다. 그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 개발 사업을 완료한 토지는 토지의 면적이 토지대장에 등록돼 있죠. 면적이 토지대장에 등록돼 있어. 경계선은 어디에 그려져 있냐면 지적도에 그려져 있어요. 지적도의 경계선이 만나는 지점에 경도와 위도의 거리 값이 좌표라고 하죠. 그걸 별도로 어디에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따로 등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총 7가지 지적공부가 지금 이 원리에서 이제 작성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이 파트, 지적공부 파트를 이제 이해해 나가고 공부 학습하고 여러분들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이 트레이닝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셨으면 이 안에 잡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험 문제는 이 기본적인 사항을 이제 이렇게 이제 작성했으면 시험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하는 토지 정보가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입니다. 최소 안 나도 2문제가 배당돼서 출제됩니다. 예. 토지대장에 뭐 등록 관리해, 임야대장에 뭐 등록 관리해, 지적도 임야도에 뭐 등록 관리해. 그걸 구별하는 문제. 근데 그 시험 문제의 또 80%는 정해져 있습니다. 90%는 토지 임야대장과 지적도 임야도 요거 등록상을 묻는 문제가 또 거의 시험의 80%입니다. 공유지역명부 대지권등록부 등록상 거의 10년에 한 번 물을까 말까? 등록상 문제가 토지 정보를 어디에다 등록하는 문제를 갖다가 이제 구별하는 시험 문제를 내는데 그 시험 문제 등록상 묻는 문제 80%는 여기를 묻습니다. 토지 임야대장하고 지적도 임야도 있죠. 여기에다 뭐 등록 관리하는지 그걸 구별하는 문제를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 포맷 양식 요거 토지대장 양식 한번 보자. 이렇게 토지대장 양식을 왜 제가 나눠드리냐면 지적하는 수업 시간에는 이 양식이 폼이 반드시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감으로. 예. 자, 토지대장 이제 보시면은 다시 이제 복습이요. 첫날서부터 계속 했으니까 복습하면 다시 떠오를 겁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자, 그럼 보시면 수업을 처음 또 들어오신 분이 있으니까 같이 좀 옆에 분 같이 보시는 게 나아요. 자, 토지임야대장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그 제목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토지대장 양식과 임야대장 양식은 법정 서식이 동일합니다. 이름만 2글자만 다를 뿐이라는 거죠. 토지자냐 임야자냐 그 자리에 이름만 다를 뿐 토지대장 폼하고 임야대장 서식하고 서식이 또 동일합니다. 예. 자, 그러면 자 가죠. 요 필지 측량해서 이제 등록 작업 다시 반복. 첫 시간부터 한 거 이제 반복 작업 쭉쭉쭉 갑니다. 자, 이 필지 소재를 등록해야죠. 자, 그 좌측 상단에 소재란 보이십니까? 예, 거기에 뭐라고 등록합니까?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자, 비전동안에 따른 필지와 변별하게 번호를 지적공부에 등록 작업해 줘야죠. 지번 옆에 10 등록 작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 임야대장이었을 경우는 그 10자 앞에 한글 산자만 더 적어주면 돼. 그 차이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소재 밑에 토지 표시 법률 용어 보이십니까? 네. 자, 그러면 거기에 지목 면적이 있죠? 그러면 그 지목란에는 법에 정해져 있는 28종류 중에 어느 하나의 용도로 등록 작업하면 되는 것이고 그 지목 옆에 면적 차이였습니까? 면적에 120제곱미터 이렇게 등록했죠. 그건 측량해서 등록하는 거죠. 그 측량을 지적, 측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유라는 면적과 지목이 왜 바뀌었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걸 법률용어로 토지 이동사유. 그거 오늘 들어갈 겁니다. 둘째 시간에. 토지 이동사유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시간에 들어갈 것이고 우측에 소유자 법률용 세 글자 다시 반복 고개 들어보세요. 소유자 이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습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게 되게 돼 있다고. 소유자 이름 암기, 성 첫 글자, 주민등록 주 뭐 첫 글자 암기 이런 얘기가 아니고 소유자 정보는 땅 주인에 관한 정보다 이렇게 실무 이해하면 이게 시험 지문에서 이걸 갖다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소유자 정보는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정보를 암기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연습만 하시면 돼. 한 번씩 불러본. 땅 주인이 누구지를 성명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명, 이름. 땅 주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땅 주인이 그 땅을 왜 취득했는지가 있겠죠. 그걸 변동 원인 이렇게 불러요. 증여로 취득했는지, 상속으로 취득했는지, 매매로 취득했는지, 변동 원인. 그러면 그 사람이 땅을 취득한 날짜도 있잖아. 그럼 그걸 변동 연월일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소유자가 어디 살고 있지? 소유자 주소 이렇게 이제 부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권 변동, 원인, 변동, 일자, 소유자, 주소 이 5가지 정보가 그 양식 포맷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양식 안에 몇 가지 정보가 있다? 5가지. 그 5가지 인위적으로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한 번만 우리 반복 작업, 소리내서 반복 작업하시면 이건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제가 이제 갈게요. 같이. 소유자 누구지? 성명, 이름 이렇게 하시면 돼. 소유자 민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유자가 그 땅을 왜 취득했지? 원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언제 취득했지? 연월일. 소유자 어디 살지? 주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암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 정보 등록하고 나서 그 밑에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은 현재 등록 안 한다 했습니다. 95년 마무리됐습니다. 이거는 95년이면 한 20년 됐는데 그때 이후로는 등록 안 합니다. 그거 대신에 이제 도입된 제도가 밑에 개별 공시지가 및 기준일 나오죠. 공시지가 제도라는 게 도입돼서 이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그럼 거기서 이제 갈게요. 자 거기서 잠깐 그대로 갖고 계셔. 절대 두면 안 돼. 그러면 지금 토지대장에 자 거기에 토지 표시의 지목 옆에 이거 등록했잖아요. 예, 이게 뭐냐 면적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러면 그 면적은 지적도에 그려놓은 경계선 안의 넓이잖아요. 그러면 경계와 면적을, 경계는 이제 좀 이따 양식볼 도면에다 그려주는 것이고, 지금 토지대장 임야된 양식의 면적란이 있죠. 경계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경계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의 이름을 지적 측량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면 지적 측량을 한다면은 현지 큰 땅을 갖다가 축소시켜서 측량해야겠죠. 도면에 딱 그 경계를 그려 놓으려면은 그 도면에 그려놓은 넓이 값을 또 토지당에 등록해야겠고, 그러면 그 축소시키는 비율을 축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축척 배우셨죠? 그거 다시 연습. 축척의 분자는 1cm. 분모는 현지 거리를 얘기한다 그랬죠? 분모 숫자가 작은 숫자가 큰 축척, 큰 숫자가 큰 축척. 작은 숫자. 자, 그럼 가죠. 여러분들 토지대장 서식 보세요. 자, 토지대장 서식에 자 우측의 상단에 집원 바로 옆에 축척 찾으셨습니까? 법률용어? 자, 찾으셨으면 고개 들어보세요. 그게 왜 거기에 있게요? 그걸 알아내면은 수업 1년 동안 하는 수업 끝난 거예요. 암기할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왜 토지대장에 그 축척이 있을까요? 그거를 원리를 아시는 분은 1년 수업 다 들으신 거야. 그거 아시면은. 뭐 했으니까? 지적 측량. 지적 측량 뭐 때문에 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토지장. 그걸 찾아내면 수업 끝이라니까 1년 동안 암기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냥 뭐예요, 지문이? 아직 찾아내신 분, 이 원리를. 한 분도 없으세요? 왜 축척이 거기에 있을까, 축척이? 그렇지, 정답 나왔어요. 거기 면적은 가서 발걸음으로 잰 게 아니잖아. 그 토지대장 지목 옆에 나와 있는 면적은
도면에 그려놓은 지난 시간에 면적 측정. 도면의 측량에서 그려놓은 도면 켄트지 안에 축소시켜 그려놓은 경계선 안에 넓이 값을 측정해갖고 토지대장에 등록한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얼마의 축적으로 도면의 경계선의 넓이를 그렸고 그 얼마의 축적으로 그런 도면선의 경계의 넓이 값을 토지대장에 등록했는지 면적 때문에 축척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토지대장에. 예, 면적 때문에. 예. 그러면 자 갈게요. 이제. 토지당에 지금 축척이라고 기록하고 돼 있죠. 그럼 무엇 때문에? 토지당의 그 양식 면적 때문에 그 축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토지당에. 자, 그다음에 그럼 임야대장에도 똑같은 서식이니까 임야대장에도 지번 옆에 축척을 쓰도록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임야대장에도 당연히 임야대에 등록하는 면적 때문에 축척이라는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면적 때문에 지적 측량을 해서 도면상의 경계를 그렸고 그 넓이 값을 토지 임야대에 등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하는 축척은 법에서 7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축척은 2가지 축척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자, 토지대장 지적도 그 서식란에 등록하는 축척은 몇 가지? 7가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축척은 몇 가지요? 2가지. 자, 이제 그걸 보셔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149페이지. 자, 149페이지. 자, 키워드 작업. 맨 밑에 하단에. 14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 지적도 찾으셨습니까? 동그라미 2 임야도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눈으로 따라오세요.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일단 가지수 보세요. 몇 가지? 7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7개잖아. 7가지. 예. 임야도 몇 가지인지 눈으로 그죠? 이해해보세요. 2가지죠. 그러면 자 가보세요. 이제 가볼게. 요 토지를 갖다가 등록하려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하든 임야도에 등록하든 지적 측량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적 측량에서 자 지적도에 비전동 10번지 필지 경계점을 갖다가 이렇게 4개를 잡아준다는 겁니다. 4개를 잡아줘서 요 경계점을 갖다가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요걸 법률용어로 경계 이렇게 부르고, 자, 이 안에 지목 등록하고 번호 10 이렇게 경계선에 등록하자. 그럼 이 노란 경계선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지적 측량한 거잖아. 그러면 지적도라는 켄트지 안에 경계선을 축소시켜서 그려놓을 때는 법에 정해진 지금 봐왔던 7가지 중에 어느 하나 축척을 사용해서 지적도의 그림을 그리는 작업하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1200분의 1 이렇게 등록되어 있다면 이 10번지 필지 지적 도면의 경계선의 1cm는 분자 도면 안의 1cm 거리, 분모는 현지의 실제 거리, 현지의 메다수는 1.2m를 도면 안에 1cm로 축소해서 그렸다는 뜻 아닙니까? 자, 그럼 그렸으면 지적도의 10번지 필지가 경계가 등록되면 이 토지를 갖다가 어디에 등록 작업하냐면 토지 대장에 등록 작업을 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0 지번 쓰겠죠. 그 다음에 축척 얼마? 1200분의 1. 그 다음에 토지 표시 해놓고 지목 되죠. 그 다음에 지목 우측 옆에 우리 서식에 면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곱미터. 그럼 제곱미터 있으면 여기에 면적값은 자, 여기 면적값은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도면 켄트지 안에 그려놓은 요 넓이 값을
측정하는 겁니다. 얼마의 도면? 1200분의 1의 축적의 도면 안에 그려놓은 경계선 안에 넓이 값을 갖다가 측정하는 겁니다. 이걸 도상면적 이렇게 도면상에 그려놓은 경계 넓이 면적을 도상면적 이렇게 부르고 요 넓이 값을 측정하는 걸 자 이제 심화 과정인데 요거는 지금서부터 이제 이런 거 옛날에 들어봤다. 다음에 한 번이라도 더 하면 이게 떠오를 테니까 전자 면적 측정 방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도면상의 경계선 안에 너비 값을 측정하는 방법을 전자면적 측정 방법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요걸 측정한 걸 지난 시간에 축척 1200분을 했을 때는 제곱미터로 등록,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등록. 떠올라야 되는데 제곱미터로 등록. 그럼 120 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등록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자, 이거 우리 지금 이 측면에서 보는 거잖아요. 축척이 어디에 등록되는지 이 실무 원리를 아시면 이건 뭐 시험 문제 까먹을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리만 이해하면은 토지대장의 양식에 여러분 나중에 토지대장 등본 떼어보면 왜 지번 옆에 축척이 있지요? 이제 대답할 줄 아셔야 돼. 면적 때문에. 지적도 나중에 등본 떼어보면 지적도 그림의 우측에 왜 축척이 있지요? 이 그림이 현재 얼마의 실제 거리를 갖다 축소해서 이 그림을 그렸는지를 갖다가 경계를 그리기 위해서 축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축척은 지적 측량하니까 축척이 필요한 거죠. 지적 측량은 무엇 때문에 한다? 경계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축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음? 자, 그러면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토지대장의 면적, 지적도의 경계선 그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축척은 마음대로가 아니고 법에 몇 가지? 7가지. 자, 그러면 이쪽은 똑같잖아. 따로 안 배워도 되겠죠? 임야도의 경계선 그리고 임야대장의 면적값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 지적 측량.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도의 경계와 면적 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축척은 법이 몇 가지? 2가지. 그러면 왜 이쪽이 7가지, 더 이쪽 토지대장, 지적도 쪽이 정밀한지 임야대장, 임야도 쪽이 정밀한지 여러분들 잠깐 숫자를 봤잖아요. 대축적이 어디에 배당돼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눈치껏 한번 봐. 대축적. 정밀한 게 그림 이쁘게 그리도록 법에 돼 있는 게 어느 쪽에 배당돼 있는지. 그렇잖아. 지적도 토지대장 쪽에 다 배당돼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실무 얘기는 안 할게. 이거 실무 얘기는 정말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하는 축적 우리나라 가장 많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건 1200분의 1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 그런 건 몰랐는데 그런 거는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필요도 없고. 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그럼 갈게요. 그렇게 토지대장 서식을 다 이해했으면은 자, 이제 한번 지적도를 봐야 돼. 우리 150페이지. 자, 이제 다시 떠올리기. 자, 이제 그 그린 거 떠올리시면 되죠. 자, 이해 다시 떠오르는가. 지적도 좌측 상단에 이렇게 방위각이 표시되어 있는 거. 이게 있죠. 자, 이걸 지번색임표 이렇게 불러요. 거기 써 있나? 안 써 있다. 네, 거기다 쓰세요. 메모. 등록사항 문제 물으면 토지대장이나 지적도가 반드시 나요. 서식이 직접 시험 문제 난다니까요. 그럴 때 서식을 익히셔야 돼. 네. 여기에 요거 옆에다가 이거 지, 번, 색, 인 이거 알아야 되느냐고요? 꼭 알아야 돼. 시험에서 이거 모르면 못 풀어. 시험에. 지번 색임표. 자, 메모했습니까? 네. 자, 메모했으면은 자, 거기에 자, 여기 있다. 요거 그 지번 색임표 네모칸이 5칸이죠? 그럼 중간에 네모칸 숫자 보세요. 그것만. 9. 찾으셨어요? 예, 이거 실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험의 기초예요. 이게 모르시면 아예 시험지 읽지를 못해. 지번색임표는 뭐냐면은 자, 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지번색임표. 죄송합니다. 왜냐면 머리 생각하고 이 말이 헛나올 수가 있잖아.
쓰고 봤더니 엉뚱한 소리야. 도면색인동. 죄송합니다. 도면색인동. 네, 색인동. 자, 메모하셨으면은 도면색인도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지금 이 도면이 있잖아요. 지적도가 있잖아요. 이 지적도와 인접하는 토지의 지적도의 연결, 동쪽으로는 이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도면은 9호 도면입니다. 9호 지적도라면 9호 지적도의 북쪽에 현재 땅이 있잖아요. 북쪽의 현지 땅은 몇 호 지적도의 땅이 그려져 있는지, 이 9호 도면의 동쪽의 현재 토지는 몇 호 지적도의 땅이 그려져 있는지, 이 9호 도면에 서쪽의 현재 땅 있잖아요. 서쪽의 땅들은 몇 호 지적도의 땅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방위각을 알기 쉽게 현재 도면과 인접 도면의 연결 순서를 갖다 알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뭐다? 도면 색인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세요. 자, 이 도면이 자 이렇게 바꾸라 했죠. 거기 수정.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지적도 이렇게 수정하라 했죠. 예, 오늘 오신 분은 수정 작업하셔야 돼요. 용인시 운학동 그걸 수정하시고 예. 동일한 작업을 하셔야지만 이해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이렇게 수정 작업하시고, 자 지적도 나옵니까? 자 지적도 제 몇 장 중 30장 중 몇 호라고 나오면 9호 도면 우리 도면색인데서 봤지 않습니까? 네. 자 그거까지 그럼 묶으십시오. 제가 읽었던데 가로 묶으십시오.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지적도 30장 중 제9호 가로 묶으세요. 자 가로 묶으시고 자 메모할 겁니다. 도면의 죄명. 도면의 죄명 이렇게 쓰십시오. 자, 요거까지 메모하셨으면 이제 쉽게 현재 이 도면의 이름입니다. 평택시에 어느 땅을 이 9호 도면에 그려놨냐, 도면의 이름을 부여하는 걸 법률용어로 도면의 죄명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지금 9호 도면에는 어디의 땅을 이 도면에다 그림을 그렸다, 이 9호 지적도에다 그렸다? 평택시 비전동에, 이 도면에 있는 건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땅이야. 도면의 이름을 부여해 놓은 걸 법률 뭐라고 한다? 도면의 죄명. 잠깐 쉬죠.